자, 오늘은 매스 수학 함수와 수학 모듈과 난수를 생산하는 랜덤 모듈을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학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하기라든지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그런 연산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2번 하면 제곱을 어떤 특정한 수의 3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2번 사용을 하고 얼마만큼 제곱을 할 건지 이걸 써주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수학에서는 뭐 루트 근을 구한다든지 또는 어떤 절대값을 구한다든지 미수 또는 이제 미수라고 하진 않고 어쨌든 이런 기호들 또는 이런 기호들 뭐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사인 값, 뭐 코사인 값,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로그에 대한 이런 값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사칙 연산 말고 요런 아래 제가 표시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을 이미 설치를 할때 이런 그 특수한 경우에 이 수학 어떤 기호들 또는 이제 기능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 이런 기호들에 대한 것들을 따로 모아서 어, 모듈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즉 프로그램으로 이미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라고 하는 그런 임포트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 모듈을 불러오고 그 불러온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이 랜덤 모듈도 우리가 어떤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 뭐 1과 2를 선택적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주사위 1, 2, 3, 4, 5, 6 이런 숫자들을 임의의 숫자들을 우리가 주사위를 갖다가 던질 때 어떤 시행을 할때 임의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를 컴퓨터로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해주는 이 랜덤 모듈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를 직접 사용하면서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자주 쓰는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것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수학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 수학 모듈 중에 임포트를 했으면 그 임포트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먼저 써주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점을 찍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 창이 떠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랄지 또는 함수들 이런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수학에서 이 파이 값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파이 값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밑변이 10이고 15고 높이가 25인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뭐 2분의 1을 앞에 써도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원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원의 넓이가 예를 들면은 반지름이 25다.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이 r 자승이니까 이 파이를 매스의 파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r 반지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2승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좀 더 정확한 이 파이썬에 제공하는 파이 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연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살펴보면 뭐 자연상수 2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연상수 2도 이런 식으로 mass.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은 mass.fabs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임의의 숫자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넣어보죠. 마이너스 12.3 12.5 123.5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절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abs x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요거에 대한 음수에 대한 절대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abs가 있습니다. 이 abs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abs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그냥 바로 사용을 해가지고 1, 2, 3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수학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팩토리얼. 만약에 우리가 3팩토리얼이다. 수학에서 이렇게 팩토리얼을 구하게 되면 이거에 우리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의미가 되죠. 이게 이제 3팩토리얼의 의미인데, 이 팩토리얼을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수학함수의 mass.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안에다가 3팩토리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mass.점 팩토리얼 3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뭐 당연히 좀 큰 값도 우리가 빠르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절대값,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자연상수, 그 다음에 절대값, 그 다음에 팩토리얼까지 살펴봤고요. 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소수점을 뭐 제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제공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를 한번 보죠. 로그.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몇 가지 되는데, 자연 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 10을 미수로 갖는 로그, 이거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x를 임의로 내가 120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로그 x 이렇게 예. 그냥 로그 하면 안 되죠. mass.로그 mass.로그 해서 x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함수 mass의 로그 10인 경우는 이 밑을 10으로 해서 로그 10의 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이런 로그보다는 자주 쓰는 게 이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를 들면 5의 2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mass 함수의 파워를 이용해서 5의 2승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하죠. 여기 정수로 표현되고 있고 여기 실수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산자 이걸 이용해서 5의 제곱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mass 함수도 이거 제곱을 구하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근을 구하는 거. 제곱근을 구하는 게 이 SQRT인데, mass의
sqrt. 그래서 25의 제곱근이 얼마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6의 제곱근은 4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구할 때 sqrt를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60분법 각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사인 60도를 구하고 싶다. 예를 들면 x를 60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수학 모듈에 사인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왜 그러냐면 이 수학 함수에서 이 사인이나 코사인 얘네들은 여기 가지고 있는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값을 라디안이라는 그런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사용하는 60분법을 원둘레의 길이 관점으로 바꾼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이것도 아니고 이걸 해볼까? 이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직선 하나 그려보죠. 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0도라고 가정하고 여기 9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이걸 90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 각도를 90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라디안식 표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60분법 각도에서의 각도를 설명한 거고 라디안식 표기에서는 요거를 원의 반지름이 1인 원을 갖다가 제가 표현한 거라고 가정했을 때 원 둘레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1인 원 둘레는 2파이가 되겠죠. 반지름이 1이니까 원 둘레가 반지름 1인 원 둘레는 2파입니다. 따라서 이 원 둘레 한 바퀴가 2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 2파이는 360에 해당이 되는 거죠. 360도.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90도 제가 지금 표시한 이 90도에 대한 부분은 이 전체 360도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죠. 이 변의 길이로 보면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파이의 4분의 1은 2분의 파이가 라디안식으로 봤을 때 90도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180도는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60분법의 각도를 가지고 여기 수학함수의 사인 값에 x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라디안식 표기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또 계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에서는 매스 함수에는 그걸 계산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라디안스 이렇게 해서 90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180도가 라디안으로 파이였거든요. 보면 3.141592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이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 6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우리가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단 매스.사인하고 60을 받으면 안 되고 60을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라디안스 x 60에 관한 부분을 라디안으로 바꾼 후에 그걸 사인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인 60도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라디안 값을 각도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3.141592 이 값을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매스.디그리 디그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스펠링을 하나 빼먹었네요. 디그리스 라디안스 디그리스 이렇게 하면 180도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60분법의 90도를 라디안으로 바꾼가 이걸 갖다 한번 활용해 보죠. 복사한 후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60분분 값을 갖다 구해보죠. 디그리로 90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학함수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간단히 하나 계산을 해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2차 방정식 계수가 있는데 2차 방정식 계수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다 쓸 수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루트 b의 자승 마이너스 4ac 이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어떤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여기 프로그램으로 오른편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기 왼 오른편에 보면은 파라미터가 사용하는 변수가 b, a, c가 있고 그다음에 각도값이 있으니까 이걸 변수로 정의를 한 후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b는 4로 하고 그 다음에 a는 1, 그 다음에 c도 이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안 날 텐데 안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로 해볼게요. 변수를 각도니까 x로 하겠습니다. x 45도 이렇게 해서 방금 오른편 했던 것처럼 b의 자승 마이너스 4ac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b의 자승이니까 b의 자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ac는 그냥 쓰면 안 되고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괄호를 이렇게 사용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수학함수를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임포트 매스 해주고 그 다음에 매스의 sqrt 이 sqrt가 아까 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sqrt 안에 연산 결과를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그 변수 rs2에 저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결과라고 가정을 하고 사인 세타와 매스 사인과 그 다음에 매스 코사인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 45도는 이제 아까 60분법으로 사용한 거니까 이거를 라디안으로 먼저 바꿔주기 위해서 x는 다시 매스의 라디안스에서 x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x하고 여기 x도 같이 쓰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양쪽에 이게 등호의 의미니까 양쪽의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연산자예요, 연산자. 따라서 오른쪽이 먼저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상 x는 45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먼저 적용이 돼서 라디안 값이 계산이 되는 거고 계산이 끝난 후에 다시 x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일상에서 이 프로그램상의 의미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오른쪽 등호의 오른쪽 부분이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45가 먼저 대입이 돼서 라디안 값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다시 x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디안 값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 계산된 x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rs1 값 먼저 출력을 하고 print rs2 더
더 멋있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설명을 수학함수를 쓰는데 설명을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저장한 후에 실행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값은 2.82 쭉 나오고 그 다음 거는 1.414 쭉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학함수를 사용을 한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